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경제통상 분야 최고 전문가로 지난 30년간 기적을 만들어낸 유명희. 아시아 최초로 이스라엘, 영국 등 수많은 주요국들과 FTA를 체결하는 데 성공하며 극찬을 받은 그녀가 얼마 전 대한민국 경제통상 대사로 임명됐는데요. 이번에 또 한 번 한국에 대박을 안겨주었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CPTPP라고 하죠. CPTPP는 일본에게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CPTPP는 메가 FTA의 개념으로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총 11개국의 참여국으로 있는데 이들 국가끼리는 금융 및 외국인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서로의 이동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동시에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로의 제품을 수출입할 때 관세를 대폭 완화시켜주고 있는데요. CPTPP 가입국의 인구수는 6억 9천만 명으로 미국 인구의 2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트럼프 시절 미국이 CPTPP를 탈퇴하면서 현재는 일본이 CPTPP의 주도권을 꽉 쥐고 있는데요. CPTPP를 주도하면서 일본은 사실상 엄청난 혜택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한국의 새로운 경제통상대사 유명희 때문에 일본이 누려왔던 이 엄청난 혜택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유명희 대사 덕분에 초대박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달 초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가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떠난 뒤 CPTPP를 이끌어온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거부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은 막대한 경제 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쉽게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명희가 한국의 경제대사로 임명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유명희 대사는 협정에 가입하려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앞세우며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일본도 CPTPP를 보다 생동감 있는 협정으로 만들고 싶다면 응당 우리를 맞아야 하고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유명희 경제통상대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엄청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또한 그녀는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손꼽히는 무역 강국이자 반도체와 같은 핵심 품목의 제조 기술과 설비를 동시에 가진 국가라며 글로벌 공급망이 분열하면서 안정적인 공급 기지를 가까이 두려는 회원국들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일본은 유명희 본부장의 발표를 듣자마자 바로 뒷목 잡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유 대사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회원국들이 쌍수를 들고 한국의 가입을 바라는 상황이라며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의 CPTPP 가입을 막지 못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유명희 대사는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회담장에서 일본의 세로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을 대놓고 혼쭐 낸 적도 있는데요. 그녀는 당시 회담장에서 각국이 RCEP처럼 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가 간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함인데 정작 일본은 수출 규제로 공급망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유 대사는 의장국으로서 CPTPP의 영향을 높여야 할 일본이 정치적 문제로 한국의 가입을 반대한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들의 비판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일본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의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부문도 한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일본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양국 간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상대로부터 들여오던 물품을 웃돈을 주고라도 제3국에서 가져온다면서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일을 지향하고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교육관계를 설계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희 대사의 선전포고가 공개되자 일본은 그야말로 풍비박산 나버렸습니다. CPTPP 가입국인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가 유명희 대사의 카리스마에 홀딱 반한 동시에 한국을 절대적인 우상국가로 여기고 있어 단숨에 CPTPP의 주도권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일본 매체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CPTPP의 주도권을 한국에 빼앗겨버리면 그동안 버텨온 일본의 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한국산 자동차보다 토요타, 혼다, 닛산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던 이유. 세계 최고 품질의 삼성, LGTV보다 일본의 파나소닉 TV와 일본산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CPTPP 덕분에 일본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압도적으로 낮은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CPTPP의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가게 되면 이러한 일본산 관세 특혜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미 품질과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산으로 도배가 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결사코 한국의 CPTPP를 반대해오던 일본이지만 이제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CPTPP 회원국들이 한국을 무조건 가입시켜야 한다며 아시아에서 최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에 열광하고 있다 보니 일본이 더 이상 막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유명희 대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지난 수년간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 구축해놓은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한국이 단숨에 뺏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11개 주요국들을 상대로 수출할 때 한국산 제품들에 대한 관세가 한 번에 대폭 낮아지는 동시에 한국 자본에 대한 투자 규제 완화 및 인력의 이동 자유화가 가능해집니다. 그야말로 초대박이 난 것이죠. 일본의 위기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국이 일본의 심장과도 같은 CPTPP의 주도권을 한 번에 뺏어버린 데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아예 대놓고 일본 열도에 대규모 해군 병력을 보내 위협을 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 함정 10척이 훈련을 마치고 태평양에서 동중국해로 복귀하면서 일본 열도를 거의 한 바퀴 도는 무력 시위를 펼쳤습니다. 2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방위성 통합막료 간부는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 5척씩 총 10척이 가고시마현 오스미 해협을 나란히 통과해 동중국해에 진입했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양국 함정의 오스미 해협 동시 통과가 확인된 것은 처음인데요. 일본 방위성은 중러 함정의 이번 움직임이 매우 이례적이라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한국의 독도와 중국의 다오이다오 섬을 모형으로 해 모의 군사작전을 펼치며 한국과 중국의 자위대를 보내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제스처를 내비치자 화가 제대로 난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쿠릴 열도와 한국의 독도를 탐내던 일본이 이제는 센카쿠 열도를 중국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오키나와현 의원들과 교수 그리고 시민들까지 동참한 대규모 후쿠시마 독립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이들은 독립 후 오키나와가 한국령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 것을 빼앗으려다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기 일보 직전인 일본. 앞으로 얼마나 한국에 더 빼앗겨야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